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써 6월인가 싶었는데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6월도 9일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 열심히 알차게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에너지 충전소와 함께 보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제 곁에는 이성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월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반이잖아요. 근데 네. 그 6월마저도 지금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시간이 정말 무슨 총알같이 지금 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에 이제 중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헛갈리는 그런 이제 좀 헛갈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항상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런데 조금 여름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날씨는 조금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지만 증시는 아직까지는 조금 찬 기운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 조금 더 증시 회복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힘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는요, 이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상승폭을 장중에 점점 줄여가더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계속해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조금 견조한 오름세 보이더니 지금 조금은 상승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도 보면은 외국인이 조금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잠시 후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볼 테니까요.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 주식시장의 핫클릭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핫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일단 이 배당이란 많이들 알고 계신 대로 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을 이 주주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배당금이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 분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성향이란 무엇일까요? 이 배당 성향이란 이 기업의 단기 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배당 지급률 또는 사회 분배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단기 순이익 100억 원 중에 이 15억 원을 배당했다고 하면요. 배당 성향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또 기업이 얼마나 이 배당에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이익 중에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또 이 회사에는 재무 구조의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사내 유보율이 높고 이 다음 기회의 배당 증가나 이 무상증자의 여력이 그만큼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가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대개 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에 매년은 변동폭이 큰 반면에요. 이 주당 배당률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큰 경우, 즉 호황인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조금 낮아지고 불황일 경우에는 반대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이 단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분배하고 있으면요. 이 배당 성향은 상승하고 이익의 감소가 곧 배당금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단기 순이익이 배당 금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배당 성향은 내려가기 마련이죠. 자, 이 경우에는 이익이 조금 감소하더라도요. 배당 금액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더 많은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배당 성향에 따라 이 현행 배당에 충분한 여유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이 회사의 업종이 성장 업종일 경우 회사는 재투자를 위해서 사내 유보를 강화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성숙 업종일 경우에는 반대로 이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죠. 자,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6월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은 12월에 결산 배당이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반기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많은 수가 또 중간 배당을 한다고도 합니다. 또 지난해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총 38개였다고 하는데요. 또 올해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배당주로 꼽히는지 이것들이 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배당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나온 뉴스라든가 뭐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몇 종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정상 JLS가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쉘석유,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 다음에 KTNG, 그 다음 이제 인천도시가스, 원풍, 그리고 DGB 금융지주, 한라비스테온 공조, 그 다음에 강원랜드, 그리고 동방아그로, 유성기업, 삼화왕관, 그리고 세아베스틸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중간 배당 관련 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 같으면은 이제 배당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배당 관련 주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보통 배당 증가를 공시한 기업들이 광후 양호한 실적이 나타난 경우가 또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6월에 중간 배당이 마무리되면 7월에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올해는 또 정부의 확대 정책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배당을 또 공시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배당 확대는 기업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배당 증가를 사전에 공시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당주에 조금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 배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장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리스 문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도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또 배당을 받고 이제 대응을 했다가 또 떨어지면서 또 크게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또 손절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배당을 주거나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익 규모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시장의 그런 흔들림에도 주가가 좀 당시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배당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배당이 그대로 이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배당을 혹시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대응하셔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데 배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당 전에 만약에 배당을 노리고 지금 들어갔는데 배당 전에 이미 좀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전에 좀 샀는데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좀 배당 락이 되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간 배당은 그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월 중간 배당 이렇게 각 기업의 배당 성향 잘 파악하셔서요. 배당 이익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종목 충전소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지수 동향 보이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이 장 초반에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 대비 0.19%, 5.26포인트 하락한 2059.9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코스닥을 살펴보자면요,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소보다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0.41%, 2.85포인트 오른 719.2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 코스닥은 계속해서 그래도 720선 안팎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시장이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장이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수급에 의해서, 즉 선물 시장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강했던 뭐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가 건설 업종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던 증권 업종, 오늘 재차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장중에 좀 더 올라왔지만 지금 4%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증권주들은 대부분 다 1%대 조정을 보이는, 즉 상승에 연속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0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720선을 돌파하면서 721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전일까지 그 지수 강하게 끌어올려줬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1%대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반대로 올라가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추럴 엔더톡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7,950원, 최근 들어서 조정받다가 재차 다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좀 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올랐다기보다는 위아래로 그냥 출렁거리는 뭐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의 힘에 의해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상황이 코스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들 본다면 중소형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좀 많이 올라왔지만 가는 쪽이 계속 간다고,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개별 종목들 뭐 오늘까지도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즉 위아래를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4월 22일 날 720선 고점이었는데 오늘 6월 9일 날 721.65포인트로 고점 라인대를 살짝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720선 밑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라인대가 강하게 돌파가 되느냐, 이 여부가 상승 N자 패턴으로 인해서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모멘텀이 별로 없고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그럴 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상승 N자 패턴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되는지 여부, 이거 돌파에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당분간 모멘텀이 없는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여부 우리가 지켜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상당히 불안한 시장 상황에 지수 상황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특히나 변수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연출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1,093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00
1,497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94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조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기관은 100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이 외국인은 131억 원을 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74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지금 선물에서 1,063계약 팔고 있고요. 기관은 1,594억 원을 4계약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모든 시장에서 조금 다들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체적인 수급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시간 이제 외국인들이 뭐 1,000억 가까이 이거 파는 부분 분명히 좀 부담스럽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새벽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다 밀린 그런 거에 밀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좀 매도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현재 1,300억 가까이, 이번 주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이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지금 현재 500억, 외국인들보다는 좀 덜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기관들은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업종별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700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매도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뭐 6만 원대도 깨진 상황에서 5만 3천 원까지 밀리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업종별로 약간 좀 엇갈리는 상황, 화학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전기전자는 팔고 이렇듯이 종목별로 외국인들의 대응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은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144억 가까이 팔고 기관들이 한 100억 정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이런 하루하루 이제 바뀌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또 이게 계속 엇갈리는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불안한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조금 아쉬운 하루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수급에 조금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로 특히 수급 상황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별로 조금 더 면밀히 대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글로벌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를 살펴보면요. 간밤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는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인데 네. 이 간밤에도 예외 없이 이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내용에 의해서 시장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밤새 이제 좀 또다시 작용을 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제도 딱히 지금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전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유럽 시장 먼저 잠깐 프랑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프랑스 증시 오늘 새벽 마감이 됐는데 4,857.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난 이제 작년 12월 달 저점이 확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거의 뭐 한 5개월 가까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저점 라인대가 이제 지난 5월 초에 나왔었고,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상승 N자 패턴이 유지가 되려면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즉
전저점 라인대가 깨진다는 것은 이 단기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즉, 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하락 추세가 또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스 문제라든가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결과가 아직은 썩 이제 지수를 크게 돌릴 만한 모멘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6월 10일까지 원래 이제 그리스가 부채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다면 결과가 나왔다면 좀 재차 다시 상승 N자로 돌아서면서 상승 N자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과정이 좀 더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증시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요 빨간색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금 몇 개월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부터 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고점 18,351포인트였는데요. 지금 17,700선 부근까지도 연달아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난번 자닛 옐런 의장이 미국 시장이 약간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근데 어떻게 보면 딱히 나빠서 밀렸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그냥 차익 실현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 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스 문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그리스의 우려감이 특히 유럽 쪽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이 그리스의 문제가 채무 상환을 연기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니케이 지수도 0.82%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해 종합 지수 도 1.2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아 증시까지 부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왜 흔들리는 걸까요? 일단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조정받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국 증시도 많이 밀리고 일본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지난번 중국 증시 6% 가까이 밀렸었는데도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듯이 지금 밀린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계속 밀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또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현재 1.23% 하락한 5,068.5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지난번 6% 가까이 밀렸을 때가 이날이었습니다. 5월 28일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재차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즉 지난번 이때 크게 밀렸을 때는 이제부터 중국 시장이 조정받는구나 했는데 또다시 올라가니까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 라인대를 계속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크게 출렁거리더라도 최근 고점 라인대, 즉 지난번 나왔던 4,500선 라인대 깨지기 전까지는 요 위에서 움직이는 걸 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대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만 시장 오늘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 현재 1.25% 하락한 9,250.6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9,600포인트 라인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연속으로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최근에 이제 꺾이면서 이제 하락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아래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아시아 시장에서 일부 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 시간 현재 0.73% 하락한 2307.29포인트인데요. 21선 부분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기존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0.7% 가까이 밀리긴 하지만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아시아 시장 오늘 전부 다 좀 안 좋은 흐름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서 대만, 홍콩 지수까지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시아 증시 그동안에 특히 중국이 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국면이고 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없다는 것이 이 하락 원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업종 오늘 화학 업종인데요. 오늘 화학 업종이 오전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그동안 화학 업종이 이끌었지만요. 이 업종이 조금 둔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화학 업종이 조금 장중에는 둔화됐다고는 하더라도요. 네. 이 실적 기대감이 요즘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꼽히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런 화학 업종의 상승세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그 수급 상황에서 봤듯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한 700억 가까이 파는데 화학 업종은 200억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이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화학 업종 이제 쪽으로 매수를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을 항상 쫓아서 이제 자금들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학 업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7월 달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 즉 뭐 예를 들어 그리스 문제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뭐 급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뭐 동종목들도 같이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뭐 크게 부담이 없다고 된다면 7월달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도 출렁거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LG화학 차트 한번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전고점 라인 때 28만 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28만 500원 라인 때 돌파를 못하고 오늘 28만 원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전고점 라인 때가 돌파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만 크게 부담이 없다면 굳이 7월달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 쌍봉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물러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오히려 시장이 좀 2060선, 2050선에서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온 폭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재차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까 장중에 3%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들어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가파르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의 본질은 역시 실적이죠.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는 이 화학업종 아주 큰 대외적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720포인트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 작년 연말에 520포인트에서 4월 22일 720포인트까지
전일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는 720포인트 돌파를 몇 번 시도는 했지만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장중에 다시 720선을 터치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거래소 종목들에 비해서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의 상승세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 많이 올라와서 추격해서 매수하기 힘든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는 쪽에 이제 매매를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도 뭐 길게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상한가가 이제 30%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이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항상 좀 피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 30%로 확대된 그 이제 제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즉 코스닥 종목들이 성장성도 좋고 뭐 내용도 좋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지만 당장의 펀더멘탈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따라와 주지 못하고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 깊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로메드 지금 현재 보시면은 188,900원 라인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88,900원 찍었고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위아래 상한가 15%씩 확대되면은 두세 번이면은 뭐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시장이 많이 올라온 만큼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수반되는 상황에 다음 주에 상한가까지 폭까지 커진다는 것은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개별 종목들 대응하시더라도 비중 좀 줄이고 단기적인 그런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런 코스닥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로 지금 현재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만큼 위험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시 환율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124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일까지 125엔대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화 환율 대체 언제쯤 안정이 되면서 국내 시장 이 수출주들에게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엔화 환율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틀 연속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엔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화 120엔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125.84엔대까지 지난 6월 5일날 기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동반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동차 업종들의 상승 전환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즉 지금 엔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일본 내에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양적 완화 조치가 이런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이번 6월 FOMC 회의 결과 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뭐 좀 빨리 다가온다거나
확정이 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미 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6월 16, 17일 날 FOMC 회의 때까지는 좀 다음 주까지죠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엔화 약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불안정성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업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에 건설주가 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현대산업과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등의 종목들이 좀 오전에는 또 3%대 상승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지난 4월에 강세를 조금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조금 보였던 업종들이기도 한데요. 이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 건설 업종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건설주들을 추천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건설업 비중 확대한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대림산업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한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모멘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모멘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리포트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일 증권주들이 올라왔다가 좀 밀리는 것처럼 건설주들도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 4월 달에 올라올 때는 강하게 올라왔고 좀 쉬면서 계속 좀 조정 과정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4월 달 올라왔을 때 뭐 건설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즉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증권주 올라가듯이 오늘은 건설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6월 11일 날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그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종이 증권과 분석에 조금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는 것이 조금은 단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시장하고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돌아서 줘야지 거래소 시장도 같이 쫓아 올라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즉 선물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글로벌 시장이 밀리더라도 국내 시장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물 시장이 바닥을 쳐주지 못한 이런 상황들, 즉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등시마다 매도 이렇게 하면서 하락 추세로 이끌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돌아서려면 선물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치고 돌아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4월달 올라올 때 추세가 상승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 지수가 2050포인트대에서부터 2189까지 올라올 때 선물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저점 라인대가 계속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파 못하고 다시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저점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저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밀리고 나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락 엔젤로 또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저점이 선물 시장에서 바닥이 확인이 안 돼 있는 거고 지난번 이때 밀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뭐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선물에 저점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당장은 조금 더 불안한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위험 관리에 힘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투자 전략 세울 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6344-7557이고요. 홈페이지는 www.리치맵.co.kr로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모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유 종목 중에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원을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어찌할 수 없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금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 날이 있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매수가 3,4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600원대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니까 손실이 아주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회사가 워낙 규모가 좀 적은 회사라서요. 시가총액이 250억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어떤 이슈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지금 당장에서는 뭐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올해 이제 2015년도 1분기 때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이 49억에 영업 손실이 26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470억이었는데요. 이번 1분기 때만 40억대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거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매출액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를 한 거고 보통 회사가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익 규모는 매출액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익 규모는 좀 줄어드는 거는 그나마 좀 덜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 거래처가 뭐 이렇게 끊겼다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회사에 대한 그런 매출이 끊기면서 영업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해 1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 시 좀 매도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가 3,000원에서 3,500원 대에서 움직였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반등 시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최근에 3,000원 라인대를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원 선 많이 올라오면 3,000원 선 정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 3,000원 정도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원 조금 작은 종목이고 하락세가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3,000원까지 목표가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닥터민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슈피겐코리아를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매수했다가 계속 물리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서 단기로 들어갔는데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 매수 가격이 10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중이 네. 30%라고 하시는데 이 기회가 있을지 상담 신청하셨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94,000원대니까 그래도 한 10%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피긴 코리아 올해 초 한 2, 3월 달까지는 되게 좋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이제 보호 필름 등의 이제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거의 뭐 반등도 없이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3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일단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됐지만 실제로 회사에 대한 그런 예상치, 즉 증권사에서 한 예상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5,800억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 때 83억 정도 됐으니까 전체적인 뭐 4분기로 기간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뭐 한 3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이제 한번 매수 가격 근처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반등시 좀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도 본다면 휴대폰 관련된 이제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도 먼저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밀리는 이유가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밀렸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달에 17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만 4천 원대까지 고점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 40% 가까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11만 원대 이 라인대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 뭐 한 10만 8천 원, 한 매수 가격 이상 아까 10만 3천 원이라고 그랬죠? 네.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네.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상 되면은 손실 없애고 팔고 나와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예전에 어닝 쇼크에 하한가까지 진입하면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매수가인 10만 5천 원 근처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매도 관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신촌타짜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대교를 매수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급등했는데 그때 매매를 못해서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이제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대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간 배당도 한다고 하고 상승 추세라고 좋게 생각은 한다고 하시는데 얼마 정도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대규모 아시다시피 눈높이 교육 뭐 상당히 좀 유명한 뭐 그런 이제 회사죠. 이익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막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인 것은 아마도 이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인데요. 지금 뭐 실제로 이 회사의 그런 가치라든가 그런 거 본다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교 최근에 1,6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때 당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은 정배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최근 저점 라인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 7,800원대 정도가 깨지게 되면 조금 이따 더 사야 되고요. 7,8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이 라인대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림목 과정,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2차 상승 시작이 7,800원 라인대가 지지가 돼야지 이제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00원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치인 한 7,500원 라인대 정도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교 실적 기반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성장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저점 라인 7,800원이 깨진다면 조금 기다리시고 이 7,800원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상담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상담 방법 및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6344-7557이고요. 홈페이지는 www.richmap.co.kr입니다. 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고민 많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사심 없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분석하실 때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어려움 겪으신다면요. 꼭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 얻으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